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있으며 그중 하나인 폐가의 비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여름에 있었던 오싹한 경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여름 방학을 맞아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고요한 자연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또 다른 이유로 유명한 장소가 있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채로 남아있는 폐가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젊은 우리들에겐 그저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즐기던 중 점점 더 강해지는 바람을 맞으며 폐가 탐험을 떠나기로 했다. 후레쉬와 간단한 장비를 챙긴 우리는 호기롭게 어두운 숲길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귀뚜라미 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지만 아무도 겁먹었다는 내색은 하지 않았다. 폐가에 도착한 순간 그곳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낡고 음산했다.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은 부서진 채로 둔탁하게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 등을 맞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과 정체 모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탐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집 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갑자기 들리지 말아야 할 속삭임 소리가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듯한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낮고 불쾌한 목소리였다. 나는 등을 돌려 친구들을 보았다. 그들 역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공포에 휩싸인 눈빛으로 서로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집을 더 깊숙이 탐험하기로 했다. 그때 우리 중 한 명이 벽에 붙어있는 낡고 먼지 쌓인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이상하게도 전부 눈이 검게 칠해져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그 순간 우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때 방문이 쾅 하고 저절로 닫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그때 방 안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한 줄기 오싹한 기운이 우리를 휘감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호흡은 가빠져갔다. 결국 간신히 열린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 폐가에서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모두가 이 경험에서 얻은 충격과 두려움에 할 말을 잃은 상태였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폐가에서 경험한 미스터리한 일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폐가에 대해 알던 모든 소문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한 할머니만이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그 집이 오래전 끔찍한 사건의 무대였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가족 전체가 이유로 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았고 그들의 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나는 문득 그 폐가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음을 느낀다. 끔찍했던 그날의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여름밤의 공포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알게 되었다. 어떤 문은 애초에 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 중 하나는 나 혼자 산다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공포감을 주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 이곳은 최신식 아파트들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중 나도 있었다. 갓 직장에 취직한 나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곳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이사 온 첫날 마주친 집주인은 할머니였다. 그녀는 내게 친절히 인사하며 이 집에서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느 저녁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언제나처럼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난 후 소파에 몸을 눕혔다. 그리고는 문득 방문 복도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지친 상태로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던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집안에서 들리는 미묘한 걸음소리 같았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용히 들어가 다른 방들을 살폈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에도 내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또다시 늦은 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지고 말았다. 놀란 마음을 붙잡고 리모컨을 만졌지만 다시 켜지지 않았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집안 수색을 요청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집안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여전히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CCTV 설치를 권유했고 나는 다음날 곧장 CCTV를 설치했다. CCTV를 설치한 첫날 밤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러나 그날도 역시 이상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나는 아예 TV 대신 그날 녹화된 CCTV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다. 정말 3시쯤 되었을까? 라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천장에서 사람이 내려와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마치 주변의 공기를 없애듯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첫날 나를 반기던 할머니였다. 나는 급히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그 할머니는 실제로 집주인이 아니었고 수배 중인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여러 사람들이 살던 집의 틈새에 숨어 살며 집주인으로 가장해 혼자 사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그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사했다. 그저 값싸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나의 무모한 판단이 큰 위험이 돼 뻔했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도시에서의 분주한 삶 대신 농장을 운영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주하는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월령의 전설이었죠. 매년 9월 마을 근처 산속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밤에는 절대 산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된 사람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나 이상한 상태로 돌아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이런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으면서 자랐지만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여름 저녁 민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귀가하던 중 뜬금없이 그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취하면 용감해진다고 했던가요? 그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자 점점 주변이 어두워졌고 마침내 민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갸웃거리며 소리를 따라가던 그는 이상한 형체를 마주쳤습니다. 안개 같은 형체가 산 중턱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한 늙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고는 나지막이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이미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과거 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숨기고 있었던 진실. 민수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른 아침 찬 공기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봤던 것이 단순한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꿈속에서 그는 항상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는 마을의 역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록과 노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을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이 마을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번영의 이면에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정한 날 한 명의 여성을 산에 바쳐야 했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그 대가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피해자가 바로 그 원령의 실제 인물 희령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사실로 드러날까 두려워했고 마을을 떠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해 9월 다시 산에 올랐고 똑같은 장소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진실을 밝힐 용기와 결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자 여인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야.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해.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임을. 이 사건 이후로 민수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머물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희령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그 전설이 사라지고 마을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그 원령의 전설은 민수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 의해 잊혀졌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때까지 말이죠.